네, 얼른 시작하겠습니다. 염승환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올라갑니다 오늘은. 네, 오늘 일단 좋네요. 이제 시장 강세 출발했고요. 한 11포인트 정도 음. 올랐습니다. 그래서 0.43%고요. 2630선을 다시 이제 회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상승 종목이 383개, 하락은 이제 360개 정도로 뭐 비슷합니다. 그 종목 수는. 그리고 코스닥은 일단 어제 좀 급락했다 오늘은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습니다. 8포인트 오른 0.94% 상승률이고 880까지 다시 회복이 됐고요. 상승은 823개, 하락은 514개 정도 이렇게 좀 기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주로 좀 그 출발이 좀 괜찮은 기업들은 2차 전지, 어제 2차 전지가 좀 충격을 좀 받았는데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2.4% 정도 반등하면서 코스피를 좀 이끌고 있고, AI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한미반도체가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하이브가 지금 2.5%, 또 현대글로비스가 1.5% 정도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HL 만도가 한 1.8%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 DB하이텍도 지금 1.8% 정도 상승률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SKC라든가 SK하이닉스, SKI테크놀로지 이런 이제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대표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일단 오늘은 좀 좋은 좀 상황이고요. 반면에 오늘 좀 하락하는 기업은 어제 이제 화학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이제 대한유화가 대밀리면서 마이너스 2.6% 하락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뭐 한미바이언스, 뭐 삼성엔지니어링, 두산바켓 이런 기업들은 각각 한 1% 내외 정도로 좀 부진한 지금 출발을 보였습니다. 어제랑 완전히 반대네요. 네, 어제랑 완전히 어제 이제 경기 민감주가 좋았는데 오늘은 또 2차 전지 그 반도체가 네. 또 이끄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는 오히려 이제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시총이 더 크기 때문에 또 그 위쪽으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코스닥을 좀 넘어가면, 오늘 코스닥은 어제 사실 에코프로 계열사들이 좀 상당히 안 좋았는데 오늘은 좋은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에코프로 BM이 한 3.7%, 에코프로가 4.5% 정도 상승을 해줬고,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조금 부진합니다. 마이너스 0.1%, LNF가 2.7% 올랐고, 또 양극재 기업인 코스모 신소재도 오늘 한 6% 가까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JYP 엔터가 1.6. 그래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랑 엔터가 사실은 이제 주도 업종이죠. 이쪽이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오늘 강세를 좀 잘 이끌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오늘 좀 그 하락하고 있는 기업들은 뭐 일부 웹젠이 한 마이너스 1% 정도 빠졌고요. 유바이오로직스가 좀 빠졌고, 어제 사실 그 클래시스가 어제 상당히 좋았잖아요. 근데 클래시스. 오늘은 좀 안 좋습니다. 오늘은 마이너스 6% 이용기기. 정도. 예. 네. 어제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부진한 그런 출발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다수 기업들은 오늘 이제 그 코스닥 시장이 좀 오르면서 강세 기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루 만에 시장, 일단 아직 오전이지만 좀 진정되는 하락이, 그런 좀 출발을 오전에 보인 것 같습니다. 와, 클래시스는 변동성이 엄청나네요. 클래시스요? 네. 그래요? 어제 신고가 나고 오늘은 또 급락을 하고, 이게 뭐 변동. 그런 이슈가 있나? 글쎄요, 저도 이게 클래시 뉴스는 뭐 저도 확인 안 해봐가지고. 네. 예. 그리고 오늘 이제 외국인들은 한 500억 정도 오전에 좀 팔고 있습니다. 오늘 뭐 수급상 그렇게 외국인들은 좋은 편은 아니고요. 주로 철강주하고 화학주, 경기 민감주를 어젠 좀 샀었는데 오늘은 하루 만에 다시 매도를 하고 있고, 전기전자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뭐 의료 정밀이나 보험주 일부 좀 사고 있고, 기관 투자들은 오늘 한 전기전자 업종을 사고 있습니다. 79억 정도 사고 있고, 뭐 자동차주 일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철강과 금융업종 매도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오늘 462억 정도, 한 500억 가까이 사고 있는데 주로 사고 있는 거는 철강과 화학업종, 유통주, 개인이? 예, 유통주 위주로 좀 사고 있고, 오늘 뭐 전기전자 업종은 좀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어제까지는 사실 뭐 외국인들이나 이런 이제 기관 쪽에 좀 매수가 좀 꾸준히 좀 유입되는 모습들도 일부 좀 나왔었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는 외국인은 좀 팔고 있고요. 개인들은 좀 매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어제부터 좀 개인들이 좀 들어왔거든요. 근데 오늘도 개인들의 좀 추가 매수는 오전에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야, 뭐 기관은 뭐 돈이 없네요.
뭐 돈이 없다기보다는 이제 연속성이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는 것도 없고 파는 것도 없고. 샀다가 팔았다 샀다. 음. 근데 연기금은 확실히 좀 지수 오르니까 네. 팔고는 있어요. 꾸준하게 지금 연기금은 최근 뭐 한 3일 동안 거의 한 연기금은 한 5천억 가까이 팔았거든요. 예, 그 연기금은 이제 지수 오를 때마다 좀 비중을 약간 줄여나가는 좀 그런 좀 전략을 비중이 좀 또 가.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그 예전에 2,100 갔을 때는 목표 비중보다 낮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또 올라왔겠죠 어느 정도. 예. 좀 줄이는 것 같고 반면에 오늘은 어쨌든 기관들은 조금 소극적으로 음흠. 예, 매매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리고 이제 업종과 섹터 쪽으로 한번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오늘 이제 미국에서 그 AI가 어쨌든 오늘도 좋았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우리 한국은 대표하는 게 반도체예요. 그래서 반도체 후공정 그쪽이 좀 좋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일부 장비주들이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리튬 관련주들이 어제 좀 충격을 받았죠. 여기가 이제 대부분 2차 전지 양극재나 소재에 좀 속해 있다 보니까 근데 오늘 다시 다 되돌리는 반등들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는 못했지만 오전에 일단 반등은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철강주들도 어제 좀 올랐다가 또 오후에 좀 밀리는 뭐 흐름들도 나왔는데 일단 오늘 오전에 일부 기업들은 조금 반등하고 있고 다만 이제 어제랑 다른 거는 현대제철은 오늘은 조금 빠지는데 포스코홀딩스는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어제는 철강으로 올랐다면 오늘은 좀 2차 전지로. 2차 전지로 올라간다 이렇게 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반도체 소부장 좀 괜찮고요. 그다음에 스마트카 뭐 자율주행 관련된 이쪽 섹터도 조금 강세 보이고 있고 반도체 대표 주자죠. DB하이텍,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조금 부진하고 하이닉스와 DB하이텍은 각각 1% 이상 반등을 일단 좀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셀업체들도 오늘 3사 모두 다 반등을 하면서 확실히 2차 전지와 반도체가 있기는 그런 좀 장세가 오전에 잘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좀 빠지는 업종은 이제 최근에 그 수산주하고 육개주가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빠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쪽에서 최근 이제 그 오른 후에 오늘은 좀 일부 매물 나오고 사료주들도 좀 부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보면 그 음식료 업체들이죠. 약간 뭐 이 축산 쪽 관련된 업체들이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기업들이 어제는 좀 좋은 흐름 보였는데 오늘은 좀 부진한 게 그 이수화학이 오늘 좀 많이 빠지고 있거든요. 아 이수 한참 예, 많이 올랐어요. 어제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한번 그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워낙 좀 이게 크다 보니까 근데 오늘은 한 8% 가까이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 또 어제 강했던 롯데케미칼이나 대한유화가 일단 조금 빠지면서 화학 업종은 대체적으로 오늘 좀 부진한 오전장 출발을 일단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수 스페셜티는 많이 안 빠져요. 어제는 거래 정지였잖아요. 네, 예. 오늘 한 그냥 약보합 네. 정도? 근데 오늘은 이제 이수 화학이 좀 화학이 많이 화학이 빠져. 좀. 네네. 그리고 뭐 이 농업 관련주라든가 면역 강함제 뭐 이쪽 일부 좀 빠지는데 그래도 이거 몇 개 좀 업종 제외하면 대부분의 업종은 지금 일단 오전에는 플러스권을 잘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장은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은데 우리 정프로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습니까? 나쁘지 않아요. 어, 네. 일단 뭐 2차 전지 괜찮고요. 그리고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뭐 요 정도. 네, 괜찮습니다. 네. 요 정도는 뭐 오늘 어제 충격에서 많이 좀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포트폴리오 딱 한번 바꾸시더니 네. 훨씬 마음이 좀 가벼워지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시장을 뭐 미리 제가 다 안다고는 말씀 못 드리죠, 저도. 그러나 어떤 시장에 한 반발 앞서서 대응했던 그 전략이 매우 유효했지 않았나. 굉장히 또 보람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는 죽고 싶더라고요. 오늘은 살아났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일희일비. 어제는 정말 지옥이 따로 없더군요. 네. 자, 그리고 리포트 좀 볼까요? 네, 아까 안 그래도 이제 권 기자님이 아까 오전에 2차 전지 좀 말씀해 주셨지만 오늘 이제 나왔던 보고서는 DS 투자증권 이제 구성주 연구원님이 요거 좀 적어주셨는데 이제 좀 펀더멘탈 이상으로 좀 너무 과도하게 빠졌다 뭐 그 내용이고요. 미국 내 한국 기업 네네. 협상력은 좀 유지될 것 같다. 네. 그래서
비중 확대 의견 여전히 좀 유지하고 계시고 중국 거시안이라는 이제 기업이 이제 공장 건설 가능성이 제기가 됐었죠. 근데 사실 배터리는 북미에서 만들어야 돼요. 뭐 그거는 당연히 보조금 받으려면 불가피한 부분이고 국내 배터리 제조사들은 이미 5개 국내 기업들로부터 양극재를 공급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감소하면서 중국 소재 기업을 공급사로 우리나라 기업이 할 가능성은 사실 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북미에서 우리나라가 그 북미 시장을 100% 장악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또 파나소닉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70% 정도는 좀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의 LFP 공장 건설 가능성은 여전히 좀 배터리 제조사들이 좀 존재는 하는데 뭐 아까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이게 수율 안정화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만드는 거랑 미국에서 만드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예. 공장을 이제 다른 데서 만드는 순간 수율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승인을 해서 뭐 만든다고 해도 그 제대로 양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이제 그 외국인 투자 심의 이 내용이 이제 어제들 많이 나왔는데 뭐 이게 진짜 확정된 거냐 아니냐 이런 좀 얘기들은 있는데 일단 나온 뉴스로는 관할권은 아니라고 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 토지는 지금 확보한 상태에서 뭐 생산 가능성은 좀 있는 거는 같아요. 근데 다만 이것도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 반대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최종 확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럼 최대 주주가 아시겠지만 그 폭스바겐이잖아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기업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폭스바겐이 최대 주주입니다. 24.8% 지분을 좀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거시안에 이제 배터리 캐파와 출하량 추이인데 아마 이제 25년부터 요게 좀 그 생산 능력이 좀 급격하게 늘어날 걸로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시장 점유율은 뭐 여기 보시다시피 거시안이 한 요 정도 규모라서 뭐 아직은 크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점점 좀 이 증설을 하면서 좀 확장할 가능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만드는 게 저 거시안 배터리 공장이 아니라 양극재 양극재 공장인데 셀 공장은 아니에요, 저것도. 네. 셀은 아니고 이제 네. 아마 LFP 아마 그쪽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엔솔도 지금 LFP 공장 미국에다 또 만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뉴스 하나에 저는 그것도 좀 안타깝긴 해요. 이게 작은 그 대단한 뉴스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 관할 건 아님. 네. 그럼 이게 승인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이. 네. 그러니까 사실 정말 이거 이벤트로 확정이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은 진짜 안 되는 거지만 네. 뭐 내 관할은 아니야. 그럼 다음 또 단계들이 또 이게 있으니까. 네, 네, 근데 조금은 이게 좀 다방면으로 보셨으면 맞아요. 좋겠다 네. 싶은 게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네. 뭐 좀 그렇습니다. 뭐 LF 만들어도 LG 엔솔도 만드니까 네. 물론 그것도 ESS용이긴 합니다만 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내용도 그거에 설사 이게 뭐 승인 받아서 한다고 해도 네.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 21년 12월에 뭐 미국 완성차랑 200기가와트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은 맺었거든요. 근데 그게 누군지 몰라요. 근데 아마 폭스바겐이나 포드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여기 만들어지는 여기 지역이 공급하는 지역이 좀 가까워요. 포드랑 폭스바겐 이쪽 생산 라인 쪽하고 그래서 요 거리가 좀 어느 정도 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 포드나 폭스바겐을 좀 겨냥한 저희가 지금 이제 거시안 네. 그 공장 생기는 미시간 거예요? 쪽에 있는 그 제가 또 저쪽에 있지 않았습니까? 랜싱. 저 한가운데 랜싱 보이시죠? 예. 네, 저기에서 제가 아, 한 그래요? 2년 반 정도. 네. 랜싱. 그거 진짜 계셨던 거였어요? 그럼 제가 그걸 뭐 사기를 칩니까 그걸로? 랜싱이 있었어요. 저는 뭐 4박 5일 연습 코스 뭐 그러지 마. 네, 저 지역이 네, 저기에서 디트로이트 바로 옆이네요. 디트로이트에서 멀지 않았죠. 네. 어. 제가 2008, 9년, 10년 뭐 이때쯤 있었는데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분위기 안 좋았어요. 그때 금요일이기 때문에. 그것도 있었고 디트로이트가 또 망가진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물가는 좀 쌌어요. 네, 가다가 이렇게 저쪽 동네 근처 가면 그 담배도 좀 싸게 팔고 그 동네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네. 그나저나 이 다산 네트워크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다산 네트워크스. 상한가를 가버렸네요. 예, 그러네요. 아니 제가 아니 지금 염이사님 얘기 한참 하시는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어, 네. 거의 흔히 말하는 점상가 같네요. 점상이네요. 점상이네요. 네, 진짜 30점 말씀드릴게요. 네. 예전에 제가 그 5G 들어갈 때 네, 네. 3대장 들어간다고 김민우, RFHIC, 다산이 3개 들어갔잖아요. 네, 네. 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마이너스 뭐 60, 70 가면서. 그래서 이제 포트 정리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근데 들고 있으셔도 그 가격 회복 못 하셨을 것 같은데. 아, 물론 그거 회복 못 하지.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오늘 점상 가고 이틀 더 간다 생각해봐요. 만약에 나 그러면 난 이건 안 돼. 이건 난 못 참아. 그럼 확 그냥 다시 매수해 버리시죠. 지금 들어가? 와, 이거 진짜 너무 와, 이건 뉴스가 진짜. 나오긴 나왔군요. 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네. 지금 내 뉴스가 머리 볼 나왔군요. 때입니까, 여러분도? 뉴스가 여러분도 좀 이 다산 뭐 무슨 뉴스예요? 그 우크라이나 재건 거기 뭐 이제 통신망 같은 것도 깔겠죠. 근데 근데 여기 대표이사가 그쪽에 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인터뷰 보니까 거기에 좀 논의 중이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논의 중이다. 거기에 이제 재건 사업이 아마 논의 중인데 지금 점상 갔어요?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상한가 간 이유는 그거밖에 그러니까 안 국제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민간 단체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크라이나 에너지부하고 인프라 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다산 네트워크스가 국제 에너지 클러스터가 아까 그 민간 단체의 멤버다. 아휴, 이제 불과 한 달 반 됐나? 아휴, 죄송합니다. 우리 여미사님 말씀하시는데. 아니.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아니 뭘 갑자기 이렇게 신문 가세요? 아니,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누가 이렇게 댓글로 저한테 제보한 거예요. 정프로 다산 상 간다 이렇게. 와, 막 머리가 막. 예. 네. 그래서 2차전지 아까 네. DS 얘기 미시간 공장. 있었고, 네. 예. 그래서 너무 과도한 우려는 하지 말자. 여전히 뭐 비중 확대 의견은 유지해 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쪽 관련해서 이제 삼성에서 좀 나온 자료인데요. GPU 전쟁 속에 양쪽에 물자를 공급하는 한국 메모리가 좋다. 뭐 이런 내용인데 AMD가 이제 신제품 좀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 CPU하고 GPU 각각 공개했는데 역시 관심은 GPU죠. 이 AI 특화 서버 GPU MI300X라고 하는데 요게 그 HBM3 이제 엔비디아에 탑재되는 것보다 더 많은 탑재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게 192기가바트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 H100이 경쟁 제품인데 이거보다 메모리 탑재량이 2.4배 정도 더 들어가니까 이러면 우리나라한테 당연히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AMD가 했던 이유가 뭐냐면 단일 이제 GPU의 메모리 탑재량이 그러니까 메모리를 많이 넣으면 GPU 쪽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량이 증가하니까 GPU를 좀 덜 써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비용을 또 절감할 수 있어서 괜찮다. 그래서 AI를 이제 본격 응용하는 그 추론 비용을 좀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메모리를 많이 넣으면 그런 걸 또 직접 언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그 메모리 반도체 주가에는 조금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본격 출하 시점은 아마 4분기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줬고,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요 제품을 공개한 거죠, AMD. 근데 사실 공개하고 나서는 첫날 주가는 빠져버렸거든요. 사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니 뭐 설명은 이해하겠는데 이 구체적인 근거가 좀 부족했어요.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어느 면에서 좋은지 벤치마크 점수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객관적 정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진짜 그러니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좀 구체적인 안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다. 그래서 사실 공개 이후 주가는 빠졌다. 이제 오늘은 오르긴 했지만 그 점은 좀 아쉬웠는데 다만 이제 확실한 건 그거죠. 이 한국 메모리가 괜찮아진다. 왜냐하면 AMD든 엔비디아든 결국 GPU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이 관점에서 HBM3 요거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고사양 메모리 탑재량 증가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가 지금 1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메모리 업체들의 이익 변화가 지금 거의 없대요. 그러니까 여전히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0조 원 적자 거의 큰 변동 없거든요, 올해. 근데 그것도 아마 이제 점진적으로 조금 좀 바뀌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올해 전체로 보면은 HBM3라는 이제 요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실 높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높지는 않지만 가시적인 이제 인공지능 수혜가 아직 반영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보자는
그런 내용이고 그러니까 그 내용 이렇게 보면은 요새 확실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훨씬 잘 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뭐 이제 HBM 쪽 점유율이 좀 높다라 그래가지고 50% 이상을 하이닉스가 점유하고 있다라는 게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좀 회자가 많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전체 매출에서 보면 HBM 비중 정말 작거든요. 네, 작죠. 이거 시장 다 50% 먹어도 이게 얼마 안 될 그래요? 뿐더러 이게 생산 단가가 꽤 비싸요. HBM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쌓아서 만들어야 되는 거라. 네. 와 그런 거 보면은 야 이게 참 세상 바뀌는 거에 제일 핫한 회사들은 조금만 뭐 이벤트가 있어도 이렇게 크게 반영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좀 근데 이제 그거 들긴 같아요. 하네요. 주식 측면에서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는 거 보면은 음흠. 꼭 숫자 좋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기업이 뭔가 변할 때 변화. 이게 갑자기 주가가 움직이는데 그게 변화. 왜냐하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단점은 사이클이에요. 네. 그죠. 이게 너무 사이클이 있으니까 범용 제품이잖아요. 음흠. 그러니까 그냥 마이크론 거 쓰다가 야 하이닉스 거로 바꿔 이래도 상관이 없어요 전혀. 그죠. 그죠. 근데 이제 HBM3는 마이크론은 못 하거든요. 네, 이제 네. 하이닉스 근데 삼성도 지금 엔비디아는 안 하고 있고 음. 하이닉스만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가격이 100만 원이 넘는다고 비싸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 우리 투자하신 분들 입장에서 이렇게 비싸고 수요가 늘어난 제품이 이제 오랜만에 나오다 보니까 네. 아마 좀 열광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좀 스토리에 지금 시장이 좀 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왠지 제가 이 얘기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 600만 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소외감을 느끼실 것 같아서 근데 아마 삼성은 AMD랑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AMD랑 네. GPU 쪽이 좀 친하잖아요. 삼성전자. 그러니까 삼성도 뭔가 반격은 하겠죠. 나오겠죠. 어느 시점에서. 예. UBM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변화. 그 작은 변화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변화를 잘 포착하는 게 이 시장에서 승리하는 네. 방법이다. 정프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Change. That's your chance. Change is chance. 야, 이런 영어 실력. CNC. 오 좋은데요. 이게 바로 미시건 공공영업이 만들어낸. 랭스 영어. 아, 이거 괜찮은데요. Change is chance. 진짜 괜찮은데요. CNC. 아, 오. 어라빠. 뭐라고? 오. What can I do for you? 예. 우리 진짜 이런 개장 방송 말고 네. 그냥 진짜 장중에 농담이나 하면서 방송했으면 좋겠어. 안 돼.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 이렇게 여유 있게. 아니 기자가 내용 틀리고 그러면 안 되니까 네. 내용 확인된 거 아니면 말씀 못 드리잖아요. 네. 그런 거 말고 그냥 뭐 루머라든지 뭐 주워 들은 얘기 해가면서 루머 전문 방송. 그 뇌피셜도 좀 해가면서 이게 HBM, PIM 그거 원가 얼마 나오는지 들었던 얘기 이런 거 그냥 막 해가면서 이게 텔레그램에서 돌고 있는 얘긴데요. 자, 다음 리포트도 좀 볼까요? 아니, 요즘 다 봤습니다. 네. 네, 다 봤는데 뭘 또 보자고 했을까요, 이거는? 네, 지금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코스피 0.5%, 코스닥 1.3% 가까이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역시 어제 많이 하락한 2차 전지 위주로 세게 지금 가고 있고요. 아까 박병창 이사님 얘기로는 이게 만약에 그 주가가 회복이 되더라도 많이 회복이 안 되면 이사연지 회복이 안 되면 수급이 좀 꼬일 수가 있다. 근데 어느 정도 주가가 좀 반등을 해주면은 그냥 해프닝으로 좀 넘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가 상승폭은 보니까 이렇게 수급 꼬일 정도 이상으로는 좀 네, 반등을 많이, 해주고 있는 것 회복하고 같아요.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한 10% 빠졌는데 2%밖에 못 회복하면 그건 이제 수급 꼬인 거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어제 한 7, 8%, 10% 빠졌던 종목들이 6, 7% 이상 지금 가는 것 같으니까 예. 한 됐어요. 3분의 2 정도? 예, 네, 어제 됐어, 하락폭에 됐어. 뭐. 아, 이 정도면 됐습니다. 아유, 아주 시끄럽습니다. 야, 그리고 조선은 든든하게, 예. 꾸준하게 계속 갑니다. 예, 한국조선해양 힘내셔야죠. 야, 네. 한국조선. 이 그래프라는 게 뭐 물론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널뛰는 매드우먼 널뛰는 듯한 이런 영어 너무 쓰시는 나 이러면서 이질감 느껴요. 아, 빠라 냄새 나가지고. 조금 너무 좀 제가 좀 장난쳐 많이 한 걸까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한국말이 생각이 잘 안 나는 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런 널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꾸준하게 가는 이런 친구들도 또 매력이 있잖아요. 아니 그 한국조선에 얼마에 사신 거예요? 제가요. 예. 10만 한 3천 원쯤일 그럼 지금 겁니다. 수익 나셨겠네요. 수익 났죠? 어. 무슨 말씀이세요? 수익 났죠? 수익 나셨구나. 잠깐 아닌가?
났을 거야 아마. 지금 났을 거의 거야. 이제 11만 원 근처 왔기 때문에. 7만 원에서 11만 원까지 갔는데 10만 8천 원 갔는데 10만 3천 원에 사셨다고요? 예전에 이제 났을 거야. 이건 낮다고 봐야 됩니다. 와 고생 많이 하셨네. 그래서 제가 그 패비 엄씨라고 불렀잖아요. 아 패비 엄경아 국모 아니라고. 조선의 공무가 아니고 패비 엄씨 당장 오라고 막 이랬었는데 야 이제 지금 국모지위 회복하는 정도. 그렇습니다. 이게 어느 계좌에 있는지를 모르겠네. 계좌가 이제 여러 개다 여러 보니까 개니까 얼마인지를 모르지. 종목만 여러 개가 그러니까 아니라 싸게 계좌도 사신 여러 개 거는 쓰세요? 아니군요. 싸게 매수하신 건 아니고. 자 질문 하나씩 똑바로 하세요. 뭐라고요? 하나 싸게 산 거 싸게 아니라 저가에 매수. 저는 싸게는 안 사요. 아.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싸게 사면 전 제 주식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그렇군요. 생각합니다. 네. 제 주식은 싸구려 같은 거 잘 안 아이 사시니까. 그거 안 돼요. 충분한 가격 주고 사야 됩니다. 주식은 싸고 좋은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다음 질문 뭐였죠? 그 계좌는 왜 여러 개 쓰세요? 헷갈리게. 일단 막 뭐 불 붙어 갖고 쫙 한번 삽니다. 네. 근데 그 계좌들이 판판이 박살나요. 그 종목들 안 판판이 좋아. 박살나요. 예. 그럼 이 계좌 보고 싶어요? 여기서 뭘 다시 하고 싶어? 여기서 뭘 해도 아무리 얘가 이익 나도 얘는 마이너스 70인데 다 해서 합쳐봐야 마이너스 50밖에 안 올라. 이거 안 되잖아요. 와 그 계좌는 따로 묻어두고 장기 투자하고. 그 계좌는 잠깐 묻어두고 예, 그다음에 그리고서 새로운 마음으로. 예, 계좌 하나 새로 열죠. 그다음에 다시 그 계좌가 또 박살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계좌 만들고 해서 제가 4개 5개까지 있다가 이것도 약간 줄였어요. 지금 한 3개 정도로 한국조선해양 103,500원 지금 4.1% 수익 기록 와. 중입니다. 거의 한 30% 손해 보셨다가 지금. 야. 손해본 건 기억할 필요 없죠. 현대인프라코어도 12% 플러스. 와. 아니 HD 그룹하고 좀 뭐가 잘 맞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현대가 조금 좋더라고요. 모르겠어요. 현대란 이름 자체가 좀 포근하게 다가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현대는 뭔가 좀 믿음감, 뭐 이렇게 좀 뚝심 이런 이미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나만 믿고 따라와. 그고 정지영 회장의 말씀. 오늘 빵빵 터지는데요. CNC부터 해서 그래서 하필이면 그 지역이 그 외국에 계셨을 때 그 맞아요. 지역이고 그 지역. 야 이걸 제가 안 팔고 기다렸다는 건 정말 머리 세웠는데 주가 오르고. 네, 뚝심의 정프로. 저도 정씨고요. 그러네 또. 정 회장님도 정씨 아니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HD그룹 저에게 수익을 고맙습니다. 역시 이제 주식은 뚝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다림의 미학. 야 오늘 그 5만 주식 격언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데 다 맞아. 다 맞는 말이에요. 뭐 하나 버릴 말이 없습니다. 야. 예. 자, 우리 염이사님, 오늘 주식이 시장이 좋습니다. 네. 자, 뭐 또 있을까요? 우리 주식 좋은 날만 방송하면 안 돼요? 우리 기분 좋게. 나도 좀 그러고 싶어. 나도 그러고 싶어 진짜. 그냥 주식 안 좋은 날 방송해봐야 댓글 반응도 안 좋고. 서로 욕이나 하고. 예, 괜히 토시 뭐 나도 틀렸다고 혼나고. 예, 이거 안 됩니다. 그래도 해야죠. 좋든 안 좋든. 안 좋으면 또 좋은 거고. 맞습니다. 예. 네. 금호석유만 좀만 힘내주면 좋겠습니다. 예. 금호석이 한번 오라 그럴까요? 아, 진짜 여긴 내가 뭐야? 말하는 순간 플러스 양전. 와 오늘 뭐 된다. 야, 말하면 그냥 돼. 금호석유 마이너스에도 갑자기 내가 플러스? 바로 플러스. 근데 금호석유가 제가 말씀드렸던 유일한 저의 투자 종목 중에 유일하게 바벨 투자. 바벨. 예, 그게 금호석유였거든요. 금호석유와 금호석유 우선주 두 개를 사면서 양쪽에 배당도 먹고 주가 올라가는 것도 먹는 캐피탈 게인과 배당을 동시에 추구하는 요 바벨 전략을 갔었는데 두 개 다 망가지더만요. 바벨은 원래 한쪽만 이렇게 망가져야 바벨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다 이렇게 무너져 갖고 이 바벨 때문에 숨을 못 쉬었었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조금 도와주면서 그래도 원래 수익 매매도 음. 위에서 사고 밑으로 팔면 양방으로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여튼 뭐 오늘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더 큰 욕심 내지 않겠습니다.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과 함께 오늘 시장 상황 쭉 한번 살펴봤고요. 김프로님은 잠깐 출장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네, 아마 내일쯤 아마 돌아오실 것 같은데 방송은 아마 월요일부터 좀 그렇게 수입해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아주 또 어르신 또 이렇게 시차 적응도 하셔야 예, 돼요. 아이고 소리가 그냥 입에 달고 사세요 그분이 아주. 아이고 청프로야. 아이고. 아이고 간다 이거잖아요. 아이고 이게. 네. 자 우리 염승환 이사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아침도 활기차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